어제 서귀포 서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죠. 앞서 보도로 이제는 제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홍태경 연세대 교수와 함께 이번 지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서귀포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이 규모상으로도 기록될 만한 거였죠? 어떻습니까? 예, 제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는 역대 최고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따지자면 1978년 이후로는 총 11번째에 해당되는 큰 지진에 해당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과거의 오대산 지진이라고 할 수 있는 2007년도에 발생한 지진보다도 규모가 큰 아주 큰 지진이었습니다. 네. 자, 규모 4.9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충격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규모 4.9가 지금 해역 지역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이 정도로 멈춘 것이 다행스러운데요. 만약에 내륙에서 발생을 했다면 우리 한반도에서 주로 발생하는 깊이 한 6km 정도에서 발생을 했다고 치면 지표에는 강한 지진동을 만들어내고 그 지진동은 가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요. 건물이 금이 가거나 그다음에 창이 깨지거나 혹은 이제 기와집이 무너지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지진이 지하 13km에서부터 15km 사이에서 발생한 지진인데요. 당시 지진 규모는 5.8이었지만 깊이가 깊어서 그 정도 피해가 났는데요. 지금 이 4.9 지진이 만약에 내륙에서 발생했다면 그 정도의 피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진이었습니다. 자, 궁금한 게 그럼 이번 지진의 발생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이번 지진은 깊이가 17km로서 서해나 내륙,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비해서 굉장히 그 깊이가 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서해나 내륙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깊이는 한 5km에서부터 10km 사이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지진은 17km로서 한반도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깊이인데 근데 이러한 특징들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많이 관측되는 특성입니다. 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진원 깊이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을 저희가 예전에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네네. 이런 지진들이 그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쌓인 응력이 풀리는 효과로 이제 이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작년 4월에 해남에서 깊이 20km 지역에서 약 15일 동안 400여 회의 작은 지진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가 있는데 네. 그 지진 이후로 한참 동안 좀 잠잠하다가 이 제주도에서 또 17km에 해당하는 깊이에서 또 지진이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효과는 동일본 대지진이 지각에 쌓아놓은 이 응력 불균형이 해소되는 효과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제주도가 만들어진 원인과도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하부로는 이 굉장히 길게 멘틀까지 뻗어져 있는 그 저속도층, 지진파의 속도가 감소하는 층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주도 동쪽과 서쪽 끝단에는 그 경계부에 해당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은 바로 이 제주도가 만들어진 어떤 화산 생성과 관련된 구조가 이 단층화해서 발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일렬로 남북 방향으로 늘어선 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번 지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17km로 굉장히 깊은 깊이고요. 네. 또 가장 가까운 해안선으로부터도 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진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해안선까지도 한 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위치가 되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은 규모가 비록 4.9로서 큰 지진이지만 해안선까지 다다랐을 때는 이미 에너지가 많이 감소된 상태로 도달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피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걱정했던 게 또 지진에 따른 해일 유무였는데 다행히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진이 주향 이동 단층이라는 운동을 합니다. 주향 이동 단층이라는 거는 단층과 단층이 동쪽과 서쪽에 있는 블럭이 서로 비껴 지나가는 운동을 하거든요. 수평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놓여 있는 물은
이 땅의 움직임에 전혀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보통 지진 해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물을 걷어 올리거나 혹은 땅이 주저앉아가지고 물이 이제 내려가는 운동을 해야지만 지진 해일로 발달하게 되는데 땅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지표 그 위에 있는 물은 전혀 반응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진 해일이 발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걱정되는 게 여진입니다. 어제 강진 이후에 10차례가 넘는 또 여진이 관측됐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규모 4.9만 하더라도 이 여진이 몇 개월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진 발생 이후 며칠입니다. 며칠 동안 그 강력한 여진이 뒤따라오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요. 또 여진이라고 하는 것이 본진 이후에 흘러간 시간에 따라 급격하게 그 발생 횟수와 지진 규모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본진이 어제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며칠 내가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진과 관련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게 참 놀라운데 보통 제주하면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제주도민들이 많았는데 어제 강진 이후에 정말 제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자, 지진과 관련한 제주 상황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지진으로 제주도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제주도 동쪽과 서쪽에서는 그간에도 작은 지진들이 수차례 발생해 오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진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지할 수 없었던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번 지진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느끼게 되시면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이제 커지는 상황일 텐데요. 지진대가 이미 동쪽과 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진 형태든 아니면 또 다른 지진 형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가지고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제주와 관련해서 지진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 제주 자체가 이제 비교적 작은 지진들이 관측이 되다 보니까 네. 지진 재해적인 측면에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진이 밀집해서 발생하는 이 해역에 대해서 그간에 이제 관심은 가고 있지만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역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될 때 그 해안선에 사회 기관 시설이 있는 경우에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들이 위치하게 될 때는 원자력 발전소의 기능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해에 있는 단층 조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주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하고도 좀 거리가 있어서요. 조사가 그동안에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해서 보다 좀 철저하고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진 대비 훈련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 그 지진과 관련한 영상을 보게 되면 대부분 시민들이 놀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도 지진이 나면 어디로 대피하고 또 지진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네. 막상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주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요.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 장소 등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필요한 작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